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열대어 박사 자스민입니다. 오늘은 열대어 질병을 알아보기 전에 실험 영상으로 이끼 제거에 대해서 실험을 한 영상이 있죠. 그 영상을 오늘 결과를 보려고 하는데요. 보시면은 거의 이끼가 깨끗하게 다 제거가 됐죠. 그때 이후로 약을 치지는 않았어요. 약 치지 않고 그냥 그 상태로 방치를 했는데, 그렇게 방치를 했는데도 수초들이나 이런 거에 있는 이끼들도 거의 대부분 제거가 됐고요. 물도 맑아지고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어항하고 그리고 여 어항이었죠. 환수를 안 하고 찍은 어항이었었는데, 보시면은 여기도 잔 이끼나 실이끼나 이런 것들은 전부 깨끗하게 제거가 됐고요. 하지만은 시아노박테리아는 아직 남아 있어요. 요거는 약을 쓰지 않는 이상은 안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이끼 제거는 확실하게 효과가 있고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우황을 실험을 했었잖아요. 근데 새우황 같은 경우에는 뿌리다가 말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상태가 그렇게 많이 호전된 것 같지는 않아요. 보시면은 하얀하게 전부 다 이끼가 녹고 없어지고 있는 중인 거는 맞는데, 그래도 없습니다. 없습니다가 아니라 그래도 효과는 있는데 그렇게 막 특출나게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새우들은 여전히 잘 살고 있어요. 저쪽 뒤에도 있고 밥을 안 줘서 다 뒤로 도망가 있는데, 오늘 확인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구피 질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올렸던 열대어들의 질병 영상에 이어서 이번에는 열대어 질병 2편을 이어서 준비해 왔는데요. 오늘은 질병 중에서 배마름을 집중적으로 다뤄달라고 하는 분들이 계셔서 배마름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궤양병, 불회병, 배군병, 카말라누스 칼럼나리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마름병은 열대어 종류에 따라 발생하는 원인과 증상이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많이 키우는 구피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배마름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배마름병은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먹이를 먹지 못해서 오는 배마름과 질병에 의해서 오는 배마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전자인 먹이를 먹지 못해서 오는 배마름은 배마름이라기보다는 영양 상태가 안 좋아서 홀쭉해 보이는 뭐 그런 상태겠죠. 보통 텃세가 심한 녀석이 약한 녀석들을 공격하거나 밥을 먹지 못하게 괴롭히는 상태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럴 때는 약한 녀석을 격리를 해서 키우거나 따로 밥을 줘서 영양 상태를 좋게 하는 것이 좋아요. 또 산란을 한 후에 좁은 부화통이나 물순환이 잘 안 되는 부화통에서 산란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로 인해서 먹이를 먹지 않고 배마름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화통은 될 수 있으면 넓고 순환이 잘 되는 것을 사용하는 게 좋고요. 산란 시에는 영양식으로 브라인 같은 고단백 먹이를 주는 것이 좋아요. 이 두 가지는 먹이를 먹지 못해서 영양 상태가 안 좋아서 오는 배마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병 때문에 생기는 배마름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것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어요. 수질이 좋지 않아서 오는 배마름이 있고요. 기생충에 의해서 오는 배마름, 이렇게 두 가지로 우선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수질에 의한 질병으로 배마름이 오는 경우는 전 질병 영상을 보시면 수질에 의해서 발생되는 질병들을 설명드렸는데요. 백전병이라든지 꼬리녹음병, 곰팡이병, 솔방울병 등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질병들도 배마름병과 연관이 있어요. 이런 질병들로 인해서 식욕이 저하되고 곰팡이병이나 세균성 질병 등이 아가미에 발생되는 경우에
스트레스와 호흡 곤란으로 인해서 배마름이 오기도 한답니다.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매번 강조하는 수질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요. 수질을 잘 관리하는 거는 좋은 여과력을 갖추고 적당한 환수를 해주는 것이 좋은 수질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관리를 좀 잘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기생충에 의해 발생되는 경우를 보면은 이것도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내부 기생충에 의한 발생과 외부 기생충에 의한 발생으로 구분을 할 수 있고요. 내부 기생충에 의한 배마름은 주로 실지렁이라든지 냉구 짱구벌레라든지 이런 생먹이들을 급여했을 경우에 많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레이아웃 용품이나 수초 이런 것들을 중고로 구입을 해서 어항에 투입할 경우에도 거기에 붙어가지고 내부 기생충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충분한 검역을 한 후에 넣는 것이 좋겠고요. 생먹이는 될 수 있으면은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내부 기생충에 의한 경우 배마름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복수처럼 배가 불러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 처방은 프라지퀀텔이나 젤콤 등을 이용해서 약욕하시면 효과가 있고요. 외부 기생충에 의한 배마름은 유입은 내부 기생충과 같지만 외부에 기생하는 기생충이기 때문에 지느러미나 아가미에 기생을 해서 호흡을 어렵게 만들고 움직임이 둔해지면서 배마름이 오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 또한 기생충이기 때문에 약 처방은 똑같이 프레지퀀텔과 젤콤으로 사용하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배마름에 대해 조금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 해봤는데요. 괜찮았는지 모르겠네요. 어렵지는 않았는지도 싶고요. 이번에는 궤양병, 불회병, 배군병, 칼럼나리스, 카말라누스 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궤양병 역시 원인은 수질인데요. 수질이 안 좋은 상태에서 상처가 나게 되면 상처 부위가 세균에 감염이 돼서 발생이 되고 움푹 파인 것처럼 상처가 깊어지는 병이랍니다. 이런 경우는 어항의 전반적인 수질 개선과 함께 아픈 녀석을 격리를 하고 약욕을 하면 되는데요. OTC나 항생제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단백 사료로 영양 상태를 올려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불회병은 복수병과 마찬가지로 배가 부풀어 오르고 불회가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수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기울거나 뒤집어지거나 하는 증상을 볼 수 있는데요. 불회병의 경우 치료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인다고 하면은 그냥 과감하게 빼서 보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배군병은 백전병과 증상이 비슷해서 육안으로 백전병과 배군병을 구분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흰 솜 같은 병원균이 몸에 생기면서 발생을 하고요. 백전병과의 차이는 흰 점이 백전병보다 조금 크고요. 색깔이 좀 탁하게 보이는 게 특징이에요. 배군병 같은 경우에 균에 의한 질병이기 때문에 항균제를 사용해서 치료하시면 되고요. 칼럼나리스는 아가미 부식병이라고도 부르고요. 곰팡이균이나 킬로돈 같은 병원균이 아가미에 기생을 하면서 발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가미에서 발생을 하다 보니까 호흡 곤란이 오고 배마름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호흡이 잘 안 되니까 영양 상태가 좋지 않게 되죠. 그러면서 움직임이 둔해지고 아가미 이상으로 인해서 이제 수영을 할 때 몸을 좌우로 크게 흔들면서 도리도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답니다. 이런 경우는 따뜻한 물로 약욕을 하고 용존산소량을 늘려주시는 것이 좋고요. 과산화수소로 30분 정도 약욕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 이를 한 몇 차례 반복을 하시면은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칼럼나리스 같은 경우 합병증에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태를 살펴보고 이상한 병들이 관찰이 되는지를 본 다음에 그 병에 대해서도
치료를 하고 약욕을 병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카말라누스를 보면은 이 또한 기생충에 의해서 발생되는데요. 항문에 실핏줄 같은 것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막 움직이는 것이 보이는데요. 살아서 움직이고 좀 징그럽고 혐오스럽죠. 이런 것들이 보인다고 하면은 레마미솔이나 레바믹산이나 이런 것들로 치료가 가능하긴 한데요. 소량으로 판매를 하는 거는 못 봤고요. 거의 대량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대량으로 구입을 하나 정도는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열대어 질병인 배마름, 궤양병, 불회병, 백운병, 칼럼나리스, 카말라누스 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많은 도움 되셨나요? 그럼 안녕. 열대어를 잘 키우고 싶으시다면 구독,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